그러면 38페이지에 CPU 표시 사양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입력 출력이라든지 시스템 구성하는 방향을 좀 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모듈이 CPU 모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CPU 모듈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CPU 모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한번 보시면, CPU 모듈에 이렇게 보시면, 전면을 보시면 제일 상단서부터 LED가 6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LED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전원 다 켜셨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LED가 런스톱 LED죠. 런스톱. 자, 그래서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런스톱 LED가 노란색이면은 런이고요, 빨간색이면 스톱입니다. 빨간색이 스톱이고요. 지금 아까 어제 우리 조금 아까 여기에 PLC에는 런스톱 스위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런스톱 스위치. 그래서 지금 런스톱 스위치가 이제 어디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 이 런스톱 스위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왼쪽이 런이고 오른쪽이 스톱입니다. 왼쪽이 런, 오른쪽이 스톱. 그럼 이 LED가 아마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런스톱 LED고요. 자, 두 번째 LED, 두 번째 LED가 REM LED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REM, 이게 리모트입니다. 리모트 허용 금지입니다. 허용 금지.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도 만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리모트 허용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불이 꺼져 있으면 금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리모트 허용 금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PLC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할 거예요. PC를. 자, PC를 연결하면 이 PC에서 XG5000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XG5000을 실행시켜서 이 PC상에서 저 PLC의 CPU를 런스톱을 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런스톱. 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도 XG5000을 활용해서 저 PLC를 런스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런스톱 시키는 것을 리모트 런스톱이라고 합니다. 리모트 런스톱. 그러면 여기서 런스톱 하는 거는 로컬 런스톱. 로컬. 현장에서 런스톱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원격지에서 런스톱을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컴퓨터에서 여기에 있는 PLC를 런스톱을 할 건데, 이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PLC를 보면서 하니까 리모트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사실 리모트 그러면 PLC가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PLC는 현장에 있고 나는 컴퓨터는 사무실에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내가 XG5000을 실행시키고 여기서 현장에 있는 PLC를 런스톱을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PLC를 여기서 막 런스톱을 하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런스톱만 금지가 된 거지, 여기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런스톱만 못하게 막는 거를 리모트 허용 금지라고 해요. 자, 그럼 리모트 허용 금지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저 런스톱 스위치 바로 위에 보시면 4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4개의 스위치가 위에서부터 우측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좌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3개, 맨 마지막에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허용, 이게 왼쪽으로 가면 금지입니다. 이거 손톱으로 하기 좀 어렵죠?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를 제껴 보시면 여기가 허용, 여기 금지가 되면 요 LED가 꺼집니다. 저 LED가 꺼지면 이제 리모트에서 런스톱이 안 되는 거죠. 로컬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리모트에서 런스톱을 하려면
여기에 허용으로 선택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선택이 돼야 되는 게 요 런스톱 로컬 런스톱 스위치가 스톱에 있어야 됩니다. 얘가 런에 있으면 여기서 스톱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돼. 여기 허용이 돼야 되고 요 런스톱 스위치가 스톱에 있어야 돼요. 스톱. 그래야지만 리모트에서 런스톱이 됩니다. 그건 LS PLC의 그냥 규정이에요. 그냥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 어떤 PLC는 요 스위치가 런에가 있어야지만 리모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이 스위치를 스톱에다 놓고 이 PLC에서 런을 시켰어. PLC를. 그럼 기계가 돌아가겠죠? 기계가 런일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런이야. 자, 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런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제 컴퓨터 필요 없죠? 컴퓨터 필요 없어. PLC만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근무 시간이 끝났어. 작업 시간이 끝나서 PLC 전원, 기계 전원 내리고 PLC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출근했어. 출근한 다음에 기계 전원 넣고 자, PLC 전원을 딱 넣으면 그때 PLC가 런으로 갈까요? 스톱으로 갈까요? PLC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그때 PLC가 런으로 갈 건가 스톱으로 갈 건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스톱? 자, 여러분들 그 PLC 설비 있죠? 그거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을 때 PLC에 가서 런 스톱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럼 전원 넣으면 런으로 간다는 뜻이지. 그죠? 네. 안 만진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얘가 런으로 가는 이유. 자, 얘는 스톱이죠. 자, 여기는 스톱인데 얘가 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자, PLC가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요 스위치의 위치를 봅니다. 요 스위치의 위치를 봐가지고 요 스위치가 스톱에 있다. 그러면 PLC가 꺼지기 전 상태 있죠. PLC 전원을 끄기 전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 그러니까 뭐야? PLC는 전원을 끌 때 자기가 그 전 상태를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전원을 끌 때 얘가 런이었으면 다시 전원을 켜도 런. 내가 이 전원을 끌 때 얘가 스톱이었어. 그러면 다시 전원을 켤 때 스톱. 그 전 상태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PLC가. 그래서 그 전 상태를 간다. 그게 요 스위치가 스톱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이 스위치가 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런에 있으면 무조건 런이야. 그거는. 무조건 런. 그냥 스톱이 아니고 무조건 런. 그래서 요 스톱에 있을 때는 리모트를 할 때 그리고 스톱에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끄면 그 전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PLC 얘가 스톱이어도 얘는 런불이 들어올 수 있죠. 또 들어올 수 있다. 왜? 그 전 상태가 런이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런스톱, 리모트 런스톱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LED가 4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PLC를 운전하다 보면 에러라는 게 생겨요. 에러. 운전을 하다 보면 정상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에러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PLC에서는 이 에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진짜 에러. 진짜 에러야. 이거는 스톱되는 거야. 스톱. 정지하는 거. 이게 에러가 있고, 두 번째 에러는 뭐냐?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옐로우 카드 있죠? 그건 뭐죠? 노란 카드 말고, 레드 카드 말고, 옐로우 카드는 뭐야? 경고죠, 경고. 얘도 경고가 있어, 경고. 에러는 에러인데, 야, 이거 스톱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경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는 경고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PLC에서는 에러를 진짜 에러가 있고 경고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경고는 암만 많아도 스톱은 안 돼. 근데 에러는 하나라도 생기면 에러야. 그냥 조금 스톱하는 거.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앞으로 있는 이 4개의 LED가 전부 빨간색 LED야. 이게 에러 LED야. 에러라기보다는 상태 LED인데 에러와 비슷한 LED야.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있는 요 빨간 LED, 요게 진짜 에라 LED야. 에라. 요게 에라야. 요 불이 들어오면은 PLC가 정지하는 거야. 요 불이 들어오면. 요게 에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에라가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PS LED라고 돼 있어요. PS LED. 프로그래머블 스테이터스 LED. 즉,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사용자 지정 플래그가 온돼 있는 경우, 에라 시 운전 속행 설정으로 에라 상태에서 운전 중인 경우, 에라가 발생했지만 운전을 속행해라고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듈 익스체인지 스위치가 온 상태에서 모듈이 빠지거나 다른 모듈을 장착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불이 들어온다 이 뜻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해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불이 들어와. 불은 들어오는데 얘는 경고야. 경고. 불만 들어오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태가 해제가 되면 얘가 불이 꺼져요. 그런 요 세 가지 상태가 발생하면 불이 들어와. 요 세 가지 상태가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져. 그래서 얘는 경고 LED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LED는 배터리 LED예요. 배터리에랑. 자,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배터리가 전압이 떨어졌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전압이 떨어지면 경고 LED가 뜹니다. 그거는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뜻의 LED가 요게 들어와요. 배터리 LED가 들어왔다 해서 PH가 스톱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 LED. 배터리를 완전히 잡아서 교환하면 안에 있는 메모리는 다 지워질까 유지됩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내가 배터리를 가르려고 배터리를 이렇게 빼서 여기를 뺐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뺐다. 이거 빼면 배터리가 제거됐으니까 여기 있는 메모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데이터가 안 날아간다.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날아갈까? 자,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는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고요. 배터리가.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제거됐을 때 이 메모리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뭐죠? 이런 거. 요거 뭐죠? 요게 콘덴사인데 무슨 콘덴사예요? 이렇게 뒷금이 있으면 전해 콘덴사. 콘덴사라는 게 있어요. 콘덴사. 전자부품 중에 C죠. C. 캐패시터. 캐패시터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슈퍼 캐패시터라고 해. 슈퍼 캐패시터가 뭐냐? 사이즈는 조그만데 용량이 큰 게 있어요. 슈퍼 캐패시터라고 여기 보시면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캐패시터는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전원을 축적을 해요. 여기다가 배터리처럼 축적을 했다가 전원이 꺼지면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해요. 배터리 역할.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 메모리가 안 줄어져요. 근데 그럼 저 배터리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아니 저 캐패시터 짧진 않아. 한 하루 24시간 정도는 가요. 짧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끊고 한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틀 사흘이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거리 가서 못 빼. 왜? 지워질까 봐.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저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충분히 가요. 그래서 얘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또 24시간 되는 거죠. 계속 충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이. 그래서 배터리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요 교재에 있는 대로 체크 LED예요. 체크 LED. 요 체크 LED도 마찬가지로 요 교재 나온 대로 요 6가지 경우가 있어요. 모듈 교체 스위치가 모듈 교체가 된 경우, 디버그 모드인 경우, 강제원 설정인 경우, 저장 마스크 스킵 플래그가 설정된 경우, 운전 중 경고 발생한 경우, 증설 베이스의 전원이 이상인 경우, 이런 건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해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불이 들어와. 근데 이 경우가 해제가 되면 불이 꺼져요. 혹시 여러분들 PLC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불 들어온 분 있나요?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만약에 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왜 불이 들어왔냐면 요 PLC를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다 뺐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불 들어와 있어도.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중에 요 에라만 이제 진짜 에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경고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4개가 있는데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위에 있는 2개는 우리가 쓰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이 2개는 우리가 쓰는 스위치가 아니고 메이커에서 여기다가 OS를 다운로드 하실 때 쓰는 스위치고요. 세 번째가 리모트 허용 금지 설정하는 스위치고요. 이 네 번째는 이름이 모듈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모듈 익스체인지. 자,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PLC 시스템을 구성해서 동작시키다가 모듈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모듈 하나가. 그럼 우리 어떻게 교환하죠? 기계 세우고 PLC 전원 끄고 고장난 모듈 빼고 고장난 모듈하고 똑같은 모듈 사다가 꽂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기계를 세울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기계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모듈은 고장이 났어.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기계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고장난 모듈을 바꾸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모듈 익스체인지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기계가 꽉꽉꽉 돌아가는데 이걸 뺐다. 근데 기계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좀 크게 돼. 좀 연습을 하셔야 돼. 가상으로 연습 좀 하고. 근데 실제로 된다. 되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기계가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 이게 겁이 납니다. 뺀다는 게 PLC가 slow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서만 잘 맞춰서 하면은 절대 안 고장납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모듈 익스체인지. 자, 이제 할 때는 얘를 저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얘를 옮겨놓으면은 이제 체크 에리에 불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모듈을 갈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컴퓨터에 연결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스위치 3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있는 스위치가 이제 런 스톱 스위치 방금 했죠. 네. 스톱 런 했고요. 그 밑에 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이 탭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런 스톱은 좌우인데 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스위치를 한번 손톱으로 왼쪽으로 살짝 당겨볼까요?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당겨봤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PLC가 껐다 켜진다. 리셋. PLC만 끄고 싶을 때 여기 이제 설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PLC만 껐다 켜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셋. 자, 그 기능 말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리셋 기능 정도 하나 쓸까? 나머지는 내부의 레치 메모리 클리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쓰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메모리 지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나 알고 계셔도 돼요. 리셋.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밑에 USB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이 USB 커넥터가 이제 나중에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XG5000 프로그램을 일부 수주하거나 모니터링 하거나 할 때 USB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RS232C 커넥터가 있습니다. RS232C 커넥터. 이걸 또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또 XG5000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자, 우리 요즘 나오는 것은 여기가 RS232C가 아니라 이더넷이 있다 그랬죠? 이더넷 포트가 있는 게 있고
지금처럼 RS232C가 있고, 자, RS232C는 이렇게 커넥터를 보면은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에 무슨 모양하고 비슷해요? 이게 RS232C 커넥터는 D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이 D-서브 커넥터예요. D-서브 커넥터라고 해요. 이게 핀 수가 몇 개냐면 긴 쪽이 5개가 있고요. 짧은 쪽이 4개가 있어서 9핀이에요. 9핀. 그러면 이제 이게 컴퓨터에도 이렇게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에도 이게 PC 쪽, 이게 PLC 쪽. 자, 우리가 여기 PLC하고 PC하고 연결할 때는 요 9개 핀 중에서 3개 핀밖에 안 써요. 2번, 3번, 5번. 여기도 2번, 3번, 5번. 여기밖에 안 써요. 자, 그럴 때 얘를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 2번, 3번은 크로스로 배선을 해줘야 돼요. 크로스로. 3번은 다이렉트. 요런 배선을 해요. 그래서 2번, 3번 크로스, 5번 다이렉트. 요런 케이블이 예전에는 PLC를 많이 안 쓰고 그럴 때는 저런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썼어야 돼요. 근데 요즘 PLC를 많이 쓰니까 아예 저 케이블을 뭐 2m짜리, 5m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요 3가닥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6개 핀이 놀고 있냐? 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 보시면 여기 RS232C 커넥터에 여기 보면 밑에 보시면 7번, 8번, 5번이라는 말이 있죠. 7번, 8번, 5번. 7번, 8번, 5번. 이렇게 3개가 커넥터로 나가는데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뭐 그런 말이 있네요. 그죠? 모드버스 프로토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PLC하고 어떤 기기가 있어. 이 기기하고 PLC하고 통신을 하려면은 만약에 RS232C 통신을 하려면은 여기에 통신 모듈을 하나 꽂아야 돼요. 그 통신 모듈을 하나 꽂으면 통신 모듈이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걸 사지 말고 요거랑 연결해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어떤 기기가 있다. 기기가 있으면 이 기기하고 PLC하고 연결하려면 통신을 연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RS232C가 있는 기기다. 그러면은 요거랑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해라. 그러면 통신 모듈이 하나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7번, 8번, 5번에다 연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도 5번이 있고 여기도 5번이 있잖아요. 그죠? 5번이 중복되죠? 그럼 왜 중복될까? 여기 보면은 5번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다, 그라운드. 네, GND가 그라운드야.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당연히 공통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5번이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알아두면 좋은데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있죠. 모드버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드버스 프로토콜. 자,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언어를 쓰잖아요. 언어. 한국 사람끼리는 한국말 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끼리는 중국말 하겠죠. 자, 근데 한국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내가 중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로 하면 돼? 중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영어.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영어. 영어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Have a nice day, good morning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왜 영어를 쓰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쓰니까 영어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뭐 바디랭귀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중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영어. 또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내가 중국어 좀 우리 중국 여행 갈 때 중국어 좀 배우고 가잖아요. 니아 엄마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 그래서 조금 배워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럼 다른 말로는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 내가 한국어 말하면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좀.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영어죠. 그나마 영어로 하면은 그 사람도 영어를 할 줄 알고 나도 조금 영어를 할 줄 알면 그나마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LSPLC고 이게 LSPLC야. 그럼 LSPLC하고 LSP 기계들도 대화를 할 때 언어가 있어요. 기계들. 그게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는 랭귀지라고 얘네들은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기계들끼리 쓰는 언어를 프로토콜. 그러면 LS하고 LS끼리 통신할 때는 무슨 프로토콜을 쓸 것 같아요? LS 프로토콜. LS 언어를 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미쓰비시 거하고 미쓰비시 거끼리 통신할 때는 미쓰비시 프로토콜을 쓰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제 여기 LS게 있고 여기 미쓰비시게 있어. 그럼 얘네들끼리도 통신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럴 때 무슨 언어를 쓰는 게 좋겠어요? 그때 영어를 쓰면 좋겠죠. 영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 그죠? 여기는 LS 언어, 얘는 미쓰비시 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영어 같은 게 있으면 좋겠잖아. 그죠? 이런 기계들 언어 중에서도 영어, 그게 모든 것이야. 그게 모든 것. 영어 같은 게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기계들에 보면은 다 모든 버스라고 써 있어. 아마 이제 눈여겨 보시면.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온도 컨트롤러 이렇게 켜놨잖아요. 그럼 이 온도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PLC가 읽어올 수 있겠죠? PLC가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PLC하고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프로토콜이라 그랬죠? 그 프로토콜이 모든 버스잖아요. 쟤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얘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든 버스 프로토콜. 그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버스 프로토콜로 지금 PLC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얘도 얘랑 연결하려면 얘도 모든 버스가 돼야 되겠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얘도. 영어 할 줄 아는 게 많아. 대부분이 영어를 다 해.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모든 버스 프로토콜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 그래야지 연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버스 프로토콜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영어를 할 줄 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영어를 한다. 기계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CPU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CPU를 보면 조금 우리가 근데 CPU가 머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요 앞에 계신 분들은 다 USB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은 232로 연결이 돼 있죠, 커넥터가.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접속할 때, 요 앞에 계신 분들은 USB로 하고, 저쪽은 이제 232로 연결해서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PU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조금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입출력 메모리 할당 되어 있네요. 자, 입출력 메모리 할당 이것은 이제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입출력의 번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번호.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전원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CPU가 있고, 자, 여기에 입력 32점이 있고요. 출력 32점 이렇게 있죠. 네, 두 가지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도 여덟, 여덟,
자, 여기에 지금 LS는 이 입출력에 대한 번호를 매길 때 아까 16진수를 쓴다 그랬죠? 16진수.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진수를 쓴다 그랬어요. 자, 16진수 F 다음이 뭐죠? F 다음이 16진수에서 F 다음이 뭘로 가요? 우리 0에서부터 9까지라고 10진수는 9 다음에 뭐예요? 그럼 10이잖아요. 10. 하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10. 똑같이 10. 그럼 이 제일 끝에는 뭐예요? 그럼 1F 이렇게 되겠죠. 1F. 그렇게 가요. 그래서 0에서부터 F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에 1A, 1B, 1C, 1D, 1E, 1F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6진수를 이렇게 번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 번호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내가 만약에 스위치 하나를 0번에다가 접속을 했어요. 0번에.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다가 또 스위치를 하나 접속을 했어요. 이렇게 접속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입력 모듈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입력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정보를 읽어서 CPU에 전달하면 CPU가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CPU에 있는 메모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하나 사요. 사가지고 내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 USB 메모리에다가 이제 백업을 하시려고 그래. 백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 처음에 사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USB 메모리를 딱 샀어. 자, 64기가짜리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백업하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포맷. USB 메모리 포맷이 안 돼 있나? 우리가 해야 되나? 하여간 포맷은 중요해요. 포맷이 돼 있어요. 포맷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자, 포맷 했어요. 또 포맷까지 했어. 그 다음에 뭘 하죠? 대부분이. 데이터를 여기 넣으려면 그냥 넣나요? 넣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넣기 전에. 뭐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 그림 파일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아니면 뭐 문서 파일도 있고, 막 그러면 이 USB 메모리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동영상 파일, 여기 문서 파일, 여기는 사무실에서 쓴 거, 이렇게 방을 만들잖아요. 방. 폴더를 만들잖아요. 폴더. 왜 폴더를 만들어요? 찾기 쉽게 만들어요. 사용. 이게 뻥 뚫려 있으면 이거 쓰기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통 이제 강의실이면 강의실 막고, 여기 뭐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막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막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도 마찬가지야. 메모리가 이거 통짜로 있으면 이거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방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방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 용도별로 여기다가 이름을 주는 거야. 이름. 그래서 우리 PLC도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에 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방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교재에 5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메모리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PLC에 메모리가 있다고 했는데, 자, 메모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데이터 메모리예요. 데이터 메모리. 자, 이 데이터 메모리는 PLC CPU가 연산하면서 쓰는 메모리를 데이터 메모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모리가 프로그램 메모리.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 메모리는 이제 PLC가 CPU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데이터 메모리라고 해요. 데이터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
가지가 있죠. 비트 메모리, 워드 메모리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우리 메모리에서 가장 작은 요 사이즈 요거를 비트라고 그러죠. 우리 메모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해. 그럼 요 비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영화에는 1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비트라고 해. 비트. 또는 불이라고 해. 불. 메모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해. 그러면 요 비트가 연속해서 8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8개의 비트가 연속해서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비트가 8개가 연속해서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8비트, 그걸 뭐라 그래요? 이름이. 바이트, 그치? 바이트를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바이트. 여러분들이 메모리 용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바이트잖아. 우리 64,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가 바이트라고 그러잖아. 요 바이트라는 뜻이 요 비트가 8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걸 바이트라고 해요. 그럼 요런 바이트가 8개짜리가 이게 64기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죠? 메모리가. 그게 바이트야. 그래서 요거는 바이트야. 비트가 8개 있는 거. 그러면 요 비트가 연속해서 16개가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16개가 연속해서 있으면 요거. 아니 8개가 2개 있어. 8개가 2개 있어. 요게 뭐냐? 요게 워드야. 이게 워드. 워드라고 이름이 있죠. 워드 16개가 있는 거. 그래서 PLC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이 바이트는 안 써. 잘. 비트, 워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 메모리, 워드 메모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 메모리는 이 비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워드 데이터는 이 비트가 몇 개 있는 거라고? 16개 있는 거예요. 이 16개의 워드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을 워드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워드 데이터, 비트 데이터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비트가 16개 이렇게 16개짜리가 2개가 연속해서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32개죠. 다 합치면 32개. 이거는 워드가 2개 붙어 있다고 해서 더블 워드라고 해요. 더블 워드. 워드가 2개 붙어 있다. 더블 워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블 워드가 2개가 붙어 있어. 더블 워드가 2개. 이것도 더블 워드, 이것도 더블 워드. 64개가 연속해서 붙어 있어. 그럼 뭐라 할까요? 요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줬으면 따따블 워드야. 따따블. 더블이 2개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안 줬어. 그래서 요거를 롱 워드라고 해요. 미국 사람은 32개가 넘어가면 카운트하기가 귀찮은가 봐. 그냥 롱 워드야. 롱 워드. 그래서 L 워드라고 해요. L 워드 64. 자, 그래서 PLC는 64비트 데이터 이상은 안 해. 끝이야. 64비트까지만 해. PLC 다 이상 넘어가는 거는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즈를 얘기할 때 비트, 바이트, 워드, 더블 워드, 롱 워드 요게 다야. 이게 다. 여기에 뭐 또 하나 있긴 있지만 거의 잘 안 써. 4개짜리가 있어. 4개짜리. 비트가 4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 요거를 니블이라고 해. 니블. 4개짜리. 근데 많이 안 써. 니블, 바이트. 그래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더블 워드, 롱 워드. 요게 다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의문이 생겨. 그러면 나는 10개 비트만 쓰고 싶어. 10개 비트. 그럼 10개 비트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10개 비트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16개짜리를 해서 10개만 쓰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10개짜리라고 해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개 비트를 쓰고 싶어. 20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워드 중에서 20개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20개짜리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야. 데이터 사이즈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 PLC에서는 비트하고 워드 데이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데이터 비트도 비트 워드예요. 자, 근데 자 여기 우리가 0번에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야? 비트 데이터야? 워드 데이터야? 비트 데이터지 당연히.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거 0 아니면 1. 그죠? 얘도 0 아니면 1이죠? 그럼 얘네들은 다 비트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이 CPU가 런이 되면은 제일 먼저 입력값을 메모리에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데이터. 그러면 여기 0번이 어디야? 여기가 0번이야. 0번, 1번, 2번, 3번 쭉 해서 여기가 F야. F.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같은 0번인데 여기가 10이야. 10. 10, 11, 12, 13, 요 끝에가 뭐야? 1F야. 그래서 이 비트 데이터는 줄줄이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줄줄이. 다 이어져. 비트 데이터는 다 이어진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 자, 0번까지는 여기에 번호를 매겼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요게 이제 PLC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항상 똑같아. 근데 이 두 번째 거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가변식. 첫 번째가 가변식. 두 번째가 그 다음 페이지에 고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번째 요 접점에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변식은 뭐냐? 여기 가변식은 이 모듈이 갖고 있는 점수만큼만 번호를 할당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2점이면 32개, 얘도 32점이면 32개. 그렇게 요게 갖고 있는 점수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야. 그럼 메모리가 아까 여기 비트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비트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 비트 메모리에 얘가 32개죠. 그러면 요거 한 칸이 16개야. 그럼 얘가 두 칸을 잡아먹는 거죠. 두 칸. 그 다음에 얘가 또 32점이죠. 그럼 얘도 두 칸을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개, 여기 32개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게 가변식. 여기에 갖고 있는 점수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지. 그죠? 16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고정식은 뭐냐? 고정식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비트 메모리가 있으면 고정식 한번 봐. 몇 점을 할당한다고 돼 있어요? 모듈에 관계없이 몇 점을 할당한다? 64점. 없나요? 그런 말이? 고정식은 그 말이 없어요. 고정식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가만있습니다. 네. 고정식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설명은 좀 빠졌는데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메모리 할당을 얘가 갖고 있는 점수하고는 무관하게 무조건 64점을 할당하는 게 고정식. 그러면 만약에 얘가 32점짜리야. 그러면은 32점이면 16점 하면은 32점이죠. 근데 몇 점을 할당한다? 64점을 할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16 여기까지 해야지 64점이 되죠. 실제로는 32점이죠. 실제는 32점인데 메모리 할당은 64점을 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력이야. 얘가 입력. 얘는 여기 두 개가 입력이죠.
얘는 요 4개에서 64점이 입력이야. 그 다음에 출력도 32점이 있죠. 그럼 여기 출력 16점, 16점, 여기 32점이죠. 근데 실제로 몇 점을 할당한다? 64점. 여기 또 16, 16 해가지고 64점을 할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실제로 쓰는 건데 이 뒤에 거는 안 쓰는 거죠. 그냥 메모리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고정식. 이렇게 있는 점수만큼만 꽉 채워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가변식.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가변식을 쓸 것 같아요? 고정식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정식? 그래요. 가변식은. 자, 근데 이 XGK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이 가변식을 짠다. 거의 고정식 잘 안 짜. 이게 좀 메모리를 낭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나 봐. 아무튼 이렇게 짜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다 이렇게 짜. 그냥 꽉꽉 채워서 짜. 근데 왜 그럼 대부분이 그냥 가변식만 하지, 고정식 왜 나왔을까? 고정식이라는 방식이. 요것 때문에 나왔다. 요거. 자, 얘는 블록 타입이죠. 자, 얘는 입력 출력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모듈 타입은 입력 출력도 바꿀 수 있잖아. 여기 16점을 할 수도 있고 16점 할 수도 있고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걸 딱 사면은 요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 얘는. 얘는 그래서 가변식이 안 돼. 얘는 번호를 매길 때. 얘는 무슨 식만 되게 그럼? 고정식만 돼. 얘는. 고정식. 얘는 무조건 고정식밖에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고정식. 얘 때문에 고정식이 나온 거예요. 사실. 고정식이라는데. 그래서 얘를 위해서 그럼 얘가 고정식이면 이 모듈 하나에 몇 점을 할당한다는 거예요? 64점. 64점을 할당한다. 근데 실제로는 몇 개예요? 16, 16이니까 32점이죠. 그럼 나머지 32점은 안 쓴다. 그게 고정식. 고정식 할당하는 게. 그래서 고정식으로 할당하는 사람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번호가 아예 써 있어. 얘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출력이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게 아예 인쇄로 써 있어. 왜? 이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정식이에요. 얘는 고정식. 얘는 이 모듈 타입은 고정식, 가변식, 고정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가변식을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자,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꾸몄어. 꾸며가지고 이제 또 잘 돌리고 있는데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입력 점수가 더 필요해. 한 10개 정도가 더 필요해. 그러면 32점 갖고 안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64점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얘를 64점으로 바꾸면 가변식에서 어떻게 돼요? 이 번호가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릴 거 아니야. 얘가 32점짜리였는데 입력이 32 그러면 출력이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얘가 뒤로 밀려야 되죠. 그러면 이 뒤에 이 출력에 대한 번호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번호가 바뀌니까. 근데 얘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얘는 32점 쓰다가 64점 쓰더라도 여기 원래 비어있는 거니까 안 바뀌어요. 뒤에 게. 그래서 이걸 쓰면 바뀔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바뀌어.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거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얘가 32점 쓰다가 64점으로 바뀔 확률이 거의 없어. 만약에 더 필요하면 여기다가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6점 이렇게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늘어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대부분이 가변식을 쓴다. 가변식. 자, 가변식을 쓰면은 자, 번호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0, 1, 2, 3, 4, 5, 6, 7, 8, 9, F 10, 저부터 1F 됐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이제 번호가? 1F 다음에 얼마야? 16진수로. 20이 되는 거예요.
2F 다음에 얼마야? 30. 여기가 3F. 이렇게 가는 거죠. 16진수 번호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가는 게 가변식. 만약에 얘가 고정식이었으면 여기가 20번이 아니고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입력이 되는 거죠. 16, 16, 16, 16 여기까지가 입력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가변식이면 여기가 몇 번이냐? 40번이 되는 거예요. 40번. 여기가 0번, 1번, 10, 20, 여기가 30, 여기가 40이 되는 거예요. 40.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정식이었으면 얘가 40번이 되는 거예요. 40번, 4F, 50, 5F 이렇게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고정식. 가변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출력 번호를 우리가 생성하는 법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42페이지에 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참,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네. 저 앞에 보면 번호 앞에 P자가 들어가 있죠? P자. 여기 아까 메모리에 이렇게 방이 있다 그랬잖아, 방. 방마다 방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입력, 출력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 이름이 P예요, P. 그래서 앞에 P자를 쓰고 번호를 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먹었네. 자,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이제 매길 때, 우리 고정식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도.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P방이야, P방. P방이 입력, 출력이 들어가는 데이터라 해서 입출력 영역이라 그래요. P 영역을 입출력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입력과 출력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출력 영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기, 요 비트 번호를 우리가 이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앞에 방 번호 이름이 P였고, 여기가 0번이었잖아요, 0번. 근데 얘를 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숫자 5개로 표현을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숫자 5개. 자, 이 숫자 5개의 의미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4개의 숫자는 워드 번호를 얘기하고요, 워드 번호. 요 마지막 접점, 요거는 접점 번호를 얘기합니다. 접점 번호. 그래서 우리가 요 번호, 요 비트를 표시할 때 P 워드 번호 4자리, 접점 번호 1자리 이렇게 해서 5자리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LS의 약속이에요. 그냥 LS가 자기네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워드 번호라는 게 뭐였죠? 워드라는 게 비트가 16개 있으면 워드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게 워드 번호예요. 이게 워드 번호 0번. 요 두 번째는 워드 번호 1번. 요 세 번째는 워드 번호 2번. 네 번째는 워드 번호 3번, 4번, 5번, 6번 쭉 가죠. 자, 가다가 이제 아까 5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자, P 영역이 여기 P 영역을 한번 보시면 P 영역이 워드 번호 0번서부터 몇 번까지 가요? 2047번까지 가죠? 2047번까지 가잖아. 그래서 이 워드 번호가 2047이면 4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4자리예요. P 0서부터 P 2047번째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0000에서부터 P0004F까지가 이 메모리의 전체야. 이게 여기가 P0000이고 여기가 P2047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번서부터 2047F까지를 다 하면 이게 몇 개라는 뜻이에요? 32,768개의 비트라 이 뜻이에요. 비트 개수가. 그죠? 0 곱하기, 아니 16 곱하기 2048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32,768점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P 영역에 표시할 수 있는 이 출력 점수 다 합친 게
32,768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다 쓰지는 않죠. 다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요만큼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쓰고. 자, 그럼 여기가 워드 번호 0번에 0번 비트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P0000에 0번 비트다. 그러면 이 워드 번호는 0부터 2047이니까 얘는 10진수를 써요. 10진수. 그죠? 10진수를 써. 얘는 10진수잖아. 워드 번호는. 근데 비트 번호는 뭐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F죠? 16개니까. 그러면 얘는 16진수를 씁니다. 16진수. 요 앞에 네 자리는 10진수, 요 뒷자리 하나는 16진수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4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4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PLC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 P가 메모리의 위치라 그랬어요. 메모리의 위치를 P용역이라고 했고 디바이스명이라고 해요. 디바이스명. 그 다음에 워드 번호 4자리, 접점 번호 1자리를 표시하는데 이 워드 번호는 10진수를 쓰고 접점 번호는 16진수를 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가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빼놓았습니다. 제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P0, P10, P1, P11 뭐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딱 보더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출력이죠. 다 출력이잖아. P20, 21, 23, 24. 그래서 요 20번 때는 다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0번 때는 다 입력이에요. 그죠? 0, 1, 2. 요 세 개가 입력. 그 다음에 20, 21, 23, 24가 출력이에요. 그냥 무슨 기능인지 몰라도 기능에 관계없이 우리가 입출력을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은 다 왼쪽에 있죠. 입력은. 출력은 다 오른쪽에 있죠. 근데 요건 뭐죠? 요거 P20. P20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출력인데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죠. 입력 조건처럼. 네. 출력은 당연히 출력에는 써야 되고 이 출력의 조건이 입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가요? 그렇다. 근데 입력은 출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입력은 절대 출력으로 갈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도 출력 조건이 여기 들어갔고요. 여기에도 출력 조건이 들어갔고 여기도 출력 조건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 출력은 입력 조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입력은 반드시 입력에만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제가 PLC가 연산하는 거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입력 모듈을 읽어와서 P 영역에 저장하는 게 1번이죠. 네, 입력 값을 읽어와가지고 P 영역에 저장하는 것까지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CPU가 프로그램 연산하는 게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연산이 끝나면 자기 진단한다고 했죠. 자기 진단. 그게 3번. 자기 진단이 끝나면 이제 그 연산 결과를 요 출력 영역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 연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 연산된 결과를 출력 모듈로 옮겨주는 게 요게 4번. 4번. 그래서 요 출력 모듈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PLC의 운전의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입출력 점수 할당하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식은 블록 타입하고 고정식은 모듈 타입하고 블록 타입이 다 되는 거고요. 가변식은 모듈 타입만 되는 거죠. 얘는 모듈 타입만 되는 거고
고정식은 모듈 타입도 되고 블록 타입도 되는 거죠. 그죠? 얘 고정식 블록 타입만 되는 거예요. 고정식. 그래서 여기에 고정식은 요 XGK 모듈 타입하고 블록 타입하고 둘 다 되는 거고요. 그걸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변식은 모듈 타입만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메모리의 P 영역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자, 데이터 메모리는 아까 우리가 54페이지에서도 보셨지만 데이터 메모리의 여기 비트 메모리 영역에 보시면 이 영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P 영역. 요게 P 영역으로 요게 입출력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입출력.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P 영역 바로 밑에 M 영역이 있나요? M 영역, K 영역, F 영역, L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역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P 영역을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러냐? 내부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거 내부 메모리. 그럼 이거는 외부지, 외부. 입출력 영역이니까 입출력 영역은 뭐예요? PLC가 이렇게 있으면 입력 출력이 있으면 자,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P 영역, 출력으로 나가는 데이터도 P 영역. 여기에 다 있죠,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를 입출력 영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CPU가 이 PLC 내부에서만 쓰는 메모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부 메모리라고 한다. 내부 메모리. 그래서 이 P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를 내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는 뭐예요? PLC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 그거를 내부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그 있듯이 P 영역 빼고 M 영역, K 영역, F 영역, L 영역, T 영역, C 영역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49페이지에 보시면 자, 내부 메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부 메모리. 내부 메모리는 말 그대로 P 영역을 제외한 모든 메모리 영역을 내부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내부 메모리는 여기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비트 영역으로 사용될 때 릴레이 시퀀스의 보조 릴레이하고 동작이 유사하다. 그래서 보조 접점 또는 보조 릴레이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릴레이 시퀀스가 있어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 이런 릴레이 시퀀스가 있어요. 자, 이 릴레이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PLC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자, 요거를 PLC로 구성을 한다. PLC로 이렇게. PLC로 구성을 하려면 저 회로의 입력과 출력을 구분해야 되겠죠? 입력과 출력을 구분해야 돼. 자, 여기서 입력은 뭐예요? 스위치 S1 또 자, 요거는 입력이에요, 입력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모양은 입력처럼 생겼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입력이 아니에요. 모양만 입력이야. 만약에 얘가 입력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왜? 얘는 입력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출력은 뭐죠? 출력 뭐예요? 여기서 출력.
아니 요거 램프 1번 2번이 출력이죠. 확실한 출력이잖아요. 얘가 램프 1번 램프 2번 출력이죠. 자 요거 출력이 아니야. 요거 문제죠. 자 요거 릴레이야. 출력이 아니에요. 요거 출력이 아니야. 모양만 출력처럼 생긴 거야. 만약에 제가 출력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릴레이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없는 거야. 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릴레이 어디 있죠? 릴레이. 요 PLC 안에 있는 릴레이. 요거는 왜 릴레이가 들어가느냐? 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조 릴레이라고 그러고 보조 접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조 접점. 얘는 입출력이 아니야. 얘는 얘하고의 중계 릴레이야. 중계. 로직을 만들어주는 릴레이지 얘가 입출력이 아니야. 그러면 이걸 PLC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다. S1 릴레이 L1 L2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야. 그럼 요거는 뭐예요? 보조 릴레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릴레이 시퀀스에서는 릴레이를 쓰지만 PLC에서는 뭘 쓴다고 했죠? 이거를 PLC에서는 우리 메모리 중에서 얘는 P 영역은 입출력은 P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S1이 아니고 P0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L1이 아니고 P20 얘는 P21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이제 얘는 릴레이야. 릴레이 M0 이게 릴레이 코일이야. 그럼 얘는 이 M0의 A 접점, 거기 B 접점이지. 여기에 M0의 B 접점. 이렇게 쓰라 이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내부 메모리야. 얘는 이렇게 출력, 모양은 출력처럼 돼 있지만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거야. 얘가. 모양만 이렇게 그린 거야. 출력처럼, 얘처럼. 얘도 모양만 입력처럼 그린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릴레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릴레이를 외부에 가는 게 아니야. 이 PLC 안에 릴레이가 수만 개가 있는 거야. 3만 개가 있는 거야. 3만 개가. 그래서 그거를 내부 릴레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PLC는 입출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부 릴레이를 얼만큼 잘 쓰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PLC를 프로그램을 잘하냐 못하냐가 되는 거지 입출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읽는 거지. 로직을 만드는 거는 릴레이야. 내부 릴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내부 릴레이가 이제 M 영역 말고 또 다른 영역도 있죠. K 영역, F 영역, L 영역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이제 내일로 중요한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됐으니까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좀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기초 과정이지만 한 번은 꼭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이게 책으로 혼자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은 이제 2, 3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게 PLC구나 이런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LC가 가까워져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게 사상무감이 돼. 그냥 건물만 있지 밑에가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알고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왜 그렇게 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훨씬 시간은 좀 늦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든든하게 기초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내일 아마 첫째, 둘째 시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명령어를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10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